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0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예, 500회 특집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가관들이더군요. 제가 새삼스럽게 나는 굉장히 멀쩡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그렇죠. 걸 들으면서 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나는 무리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편집하면서도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렸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서는 뭐 즐거웠다고, 특히 우리의 고정 팬들께서 네. 아주 즐거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4대 천왕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예, 저는 주말에 정말 하나도 못 쉬고 어찌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늘 아이고. 그렇지만 이번 주말에는 그런데 하나도 못 쉬고 되게 바빴는데요.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네. 오로지 새로 튀어든 이 사건, 이상로 방통심의위원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생각하다가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자회견을 긴급 조직해서요. 어제 그걸 조직하고 뭔가 기자회견문을 쓰고 보도자료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게다가 이제 또 김원준 씨를 설득해서 오늘 아침 뉴스공장을 나가고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시 반에요. 저희가 5.18 시국회의, 방송독립 시민행동, 그리고 또 이렇게 광주 지역에 있는 대책위, 5.18 관련 대책위가 있어요. 이렇게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말이 세 단체지요. 이게 뭐 1000여 개 정도 되는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가 연합단체죠. 예, 연합이죠. 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금 방송에 나갈 시간에는 아마 이미 했다고. 네, 그죠. 종료가 됐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한번 국민청원을 보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고 어떤 분이 또 국민청원을 올리셨어요. 근데 아이고. 그거는 그냥 제목만 써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올린 거는 저희 민원연이 글이 올린 깁니다. 거는요. 글이 되게 길어요. 딱 보면 읽기 싫은데. 이거 민원연에서 올렸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그걸로 좀 서명. 왜냐하면 이게 분산되면은요, 오히려 이렇게 수가 적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로 저도 몰아서. 했는데 네. 들어오면서 봤는데 아직 1000명이 안 된 걸로. 지금은 그렇군요. 1,500명이 그래요? 넘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순식간에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볼 때는 한 600여 명이었는데 네, 그래도 네.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고 있네요. 네. 예. 그새 또 1500명이. 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그렇게 정원이 되지 않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오늘 전체 회의가 3시에 있는데요. 그때 결의안을 좀 채택을 하고 좀 순조롭게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마냥 기다리고 있기에 선의를 기다리고 있기에는 좀 답답함이 있어서요. 그래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해주셔야 이따 3시까지 정말 그 숫자를 보고 아마 방통심의위원들이 이게 만만치 않은 그렇죠. 일이구나. 그냥 압박을 느낄 겁니다. 대충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사과할게요 하면 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로는 처리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굳이 상식적인 일에 우리가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저는 그래도 이 국민청원이 꼭 20만 명을 넘겨서 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건 이상로 위원이건 직접 사과하는 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하겠어요. 네. 나는 잘 모르겠네. 기대가 안 가네. 자,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저희가 왜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열게 됐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는 뉴스타운에 이상한 글이 올라갔고 그 글에 그 민원연이라는 심의를 낸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공개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아니고선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내부에서 누군가가 유출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라는 그런 성명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게요. 금요일 오후에 이상로 위원이 내가 유출한 거다라고 당당하게 시인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디어스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미디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수영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 민원인은 원래 공개하는 것 아니냐?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방심위 위원이시라는 분이 자기 규정을 모르고 어떡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러니까 해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잘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 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방통심의 설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이죠. 이 안에는 방통위 설치법이지만 방통심의에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여기 27조 청렴 및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심의위원, 특별위원, 사무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들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해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시행령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백하게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본인이 내가 왜 왜 때문에 왜 나보고 그래?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황당합니다. 네.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이상로 위원의 이런 부적절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는 2018년 4월 작년 4월에 방통심의가 5.18 북한군 침투설을 다룬 지만원 씨의 게시글을 삭제하기로 의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만 의결한 게 아니고 일베에 있는 유가족 모욕 글 사진 이런 것도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걸 반대하면서요. 이 지만원 씨의 글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할 때 당시에는 제가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심을 그죠? 하고 있죠? 황당한 이책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지만원 등이 하고 있는 보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채널에 출연을 해요. 출연을 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라거나 그리고 이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고 이렇게 가면 전제 국가가 되는 것이다라는 소리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JTBC 태블릿 PC 관련 보도에 대해서 방통심의가 문제없음을 의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작년 7월이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방통심의위원이 공정하게 방송을 심의하겠다는 기본적 자세, 용기, 양심, 학식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심의가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들. 네, 다른 심의위원들이 태블릿 PC를 문제없음 처리했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에 방통심의 직원 과반이 소속된 언론노조 방통심의 지부가 성명을 내고 이상로 위원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두 번이나 문제적인 동영상을 방통심의위원이 외부에 올리면서 거기에서 심의에 대해서 막 규탄하고 이런 소리를 한 거잖아요. 이것도 규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때마다 방통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냥 사과해라. 라고 요구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해임안이 이제 의결된다. 뭐 사퇴 촉구설 뭐 이런 게 막 논의된다고 했더니 사과할게요. 그러면서 전체 회의에서 그 동영상을 내리고 그 사이트에다가 그 사과드립니다라는 동영상을 또 올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과드립니다가 정말 자신이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사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제목 사과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 동료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을 말하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와 표현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거듭 동료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과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방송통신심의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라면서 직언을 하는 투사인 양 그렇게 포장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원들은 넘어갔고 네. 그래서 방통위도 저는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방통심의위원들의 이런 동료의식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봐주는 생각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말에 계속 있다가 이대로 있으면 또 이번에도 방통심의위원들이 사과해 한 다음에 사과할게? 그러면 그럼 됐어. 그러고 또 지나갈까 봐.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거 근데 그 이상로 위원이 하는 유튜브 채널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상로 위원이 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영상을 올렸어요. 어제 영상을 올린 제목이 이겁니다. 조갑재 선배의 5.18 관련 견해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조갑재 씨가 북한군설은 아니다. 그렇죠. 계속 그렇게 내가 그럴 때 취재해봤는데 북한군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광주에서 그 당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민간인이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외부에서 세력이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기자로서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물론 비상임위원입니다만 그러한 그 5.18 관련 그 심의가 들어오면 저는 그래서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 방심위원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방심위원 본인이 지금 꽉 믿고 있어요. 북한군이 왔을 거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을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뒷배는 누구냐? 당연히 자유한국당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추천위원이죠. 추천한 곳이 자유한국당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망원 의원들도 3명도 제대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디 방통심의위원 따위가 그 뭐 처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계속 이렇게 해라. 계속 이렇게 떠들어라. 라고 방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바람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뻔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방심위 이런 사람도 추천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 논리로 가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추천권을 그 직무적합자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그 수구 보수 성향을 관철할 그런 인물 자격은 필요 없다.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정말 철판 깔고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꾸 추천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해서 일단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요. 그리고 방통심의위는 정말 이번에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됩니다. 2번이나 지금 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해임 결의안을 의결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방통심의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관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통신의 그 올바른 그 공적 업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요, 대통령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의 어떤 그 해임 결의안을 일단 나오고 나면은 대통령이 즉각 반려하지 말고 해촉해 주시기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글을 우리가 국민청원에 올린 것입니다. 방심위원들이 그러면은
해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상현 위원장은 이 사람은 해임을 할 수가 없어요. 건의안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건의안을 대통령께 올리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해임을 해주십사라고 우리는 그 청원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심위원들이 이상은 위원이 뭐 규정 위반해도 저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이번에 안 하면 방통위 초반에 두 번 더 안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더 끔찍한 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이 올해에는 로테이션이 돼서 방송심의로 옵니다. 통신심의에서.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JTBC 태블릿 PC 문제 없다고 난리 치는 이런 사람이 앞으로 방송심의까지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정말 반드시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의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해임돼야 돼 마땅할 사람이다. 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그 국민청원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공유하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돈의 8촌 내 친구 모여있는 카페 막 이런 데 저는 막 지금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